네, 중2 학생들 동영상 촬영이 조금 열악해가지고 한데요. 우리 다음번 수업 때 뭐 수업 전이든 후든 조금 시간 더 늘려서 여러분한테 추가적인 수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봤냐면 천체의 관측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천체를 관측함에 있어서 어디서 관측합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서 관측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서쪽 하늘로 지구, 동쪽 하늘에서 뜨는, 동쪽에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을 지나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측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북쪽 하늘을 기준으로 하는 지평좌표계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적도좌표계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아직 여러분한테 적도좌표계를 소개함에 있어서 좀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평좌표계 위주로 그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로 더 할 것은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져요 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 달이 뜨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 운동에 대해서는 워낙에 예전부터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이 뜨고 남중하고 그리고 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베이스를 좀 기본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달은 어떤 궤도를 돌겠습니까 하는데요. 태양에 대해서 여기 우리나라 지구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남쪽 하늘의 태양을 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남쪽 하늘을 태양을 본다. 여기는 낮 12시에 우리나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는 낮 12시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달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걸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하겠어요. 태양이 동쪽 하늘에 보여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쪽에 잡아봤다면 동해 바다에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이때는 새벽 6시의 우리나라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이쪽에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서쪽 하늘로 태양이 보이겠죠. 서쪽 하늘 태양이 보인다는 것은 서쪽 하늘로 태양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 바다로. 여기는 저녁 6시가 기본 되겠다고요. 빠르게 이쪽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태양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죠. 밤 12시가 되겠다고요.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물론 지구가 반시계 방향을 차지하면서 동쪽 하늘에 태양 떴다가 새벽 6시, 남쪽 하늘에 태양이 남주겠네요. 낮 12시가 되겠죠? 이후에 서쪽 하늘로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남중하는, 이제 남쪽 하늘에 태양과 완전 반대쪽이 남쪽 하늘을 위치하는 밤 12시 우리나라의 위치 패턴이 이렇게 된다고요. 얼마든지 새벽 3시 언제인데요?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밤 9시 언제입니까? 저녁 6시에서 3시간 더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낮 12시 태양을 기준으로 한 요걸 일단 먼저 기준 삼아서 지구와 반시계 방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태양의 위치에 대한, 그래서 지구의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 삼겠다는 거죠. 이게 기준되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게 달의 이동에 대해서, 달의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꼭 달뿐만 아니라 행성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 이 그림 위에서 다 유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 하나 꺼내서 이런 류의 그림을 하나씩 그리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색깔에 대한 위주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죠? 웬만하면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뜰 때, 글쎄, 그때는 상대적으로, 물론 아침 노을도 있겠습니다만, 어스름하게 오는, 흔히 말하는 이제 펄라이트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보면 어스름하게, 푸스름하게 태양이 이제 새벽에 보이는, 그래서 푸른색은 내가 새벽 6시를 좀 많이 그리고요. 반면 서쪽 하늘 해가 질 때 저녁 노을 많이 보이잖아요. 붉은색으로 내가 저녁 6시를 좀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바입니다.
색깔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미지를 좀 더 뭐라 그럴까 다각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달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네요. 달은 지구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태양 위치 좀 더 위로 올릴까요? 어쨌든 지금은 당장 태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죠. 기준되는 거니까. 달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음력 1일입니다. 음력 1일입니다. 이땐 달이 태양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태양과 함께 뜨고 지다 보니까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음력 1일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거의 위치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 있으면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측하면 이쪽은 태양빛이 반사돼서 보이고 이쪽은 안 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시야를 보면은 오른쪽 반달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를 상현이라 하고 음력으로 7, 8일께쯤이 되고 오른쪽 반달이 됩니다. 여기 있으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겠죠. 전부 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망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음력 15일이 됩니다. 여기 있으면 요 부분이 보이고 이쪽은 안 보이죠. 근데 관측하는 사람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관측하면 왼쪽 반대로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시야를 여기서 보십시오.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앉아서 본다 보시면 왼쪽 반달입니다. 여기를 하현이라 하겠습니다. 음력 21일, 22일께쯤 되고 있습니다. 왼쪽 반달로 보입니다. 그림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태양이라면 새벽 6시에 뜨죠. 일출됩니다. 저녁 6시에 지죠. 일몰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낮 12시에 남중합니다. 결국엔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이 정도 시간대가 관측이 가능하겠네요. 태양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낮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낮의 시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음력 1일 흔히 말하는 사기입니다. 이때 태양 앞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보여요. 언제 뜰까 하겠습니다. 뜨는 시각은요, 태양과 함께 뜨겠죠. 이해됐습니까? 태양과 함께 떠서 뜨고 남중하고 태양과 함께 집니다. 근데 관측 가능한 시간은 없네요. 태양과 함께 뜨고 지고 하다 보니까 관측 가능한 시간은 없습니다. 음력 7, 8일께쯤 보도록 하죠.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상현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이 상현은 오른쪽 반달입니다. 자, 상현달 뜬다. 자, 생각해보자. 뜬다면 언제 뜹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뜹니까 하면 동쪽 하늘에 있을 때가 뜨는 거예요. 동쪽 하늘에 있을 때가. 이해됐어요? 동쪽 하늘에 뜨는 거죠. 그러면 상현달이 여기 있을 때 우리나라는 동쪽 하늘의 상현을 보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을 때 동쪽 하늘에 상현달이 뜹니다. 상현달이 뜨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면 낮 12시에 뜹니다. 남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당연히 남쪽 하늘에 상현달 봐야 되겠죠. 상현달이 남쪽 하늘에 본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에 보는 거는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을 때네요. 예, 저녁 6시에 남중합니다. 그러면 언제 집니까 하네요. 밤 12시 되니까 서쪽 하늘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 12시 되니까 진다 됩니다. 문제는요, 뜨고 남중하고 졌는데 관측 가능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이 시간대는 관측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관측이 안 되고요. 여기가 관측이 되는 시간대죠. 관측 가능한 시간대는 파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X표 친구는 떴지만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림 이해됐습니까? 그럼 뻔하게 음력 15일 날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입니다. 아주 동그란 보름달이 되겠죠. 이 보름달이 뜨겠답니다. 보니까 서쪽에 태양이 질 때 동쪽에 보름달이 뜹니다. 뜬다 언제 본다고요? 저녁 6시에 뜬다고요. 달 뜹니다. 밤 12시에 남중하겠네요. 이후에 새벽 6시에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뜰 때 서쪽 하늘에 보름달이 집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시간은 이 시간대가 관측 가능한 시간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오래 관측할 수 있겠네요. 음력 15일 보름달이요. 이해됐습니까? 음력 21일에서 22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달입니다. 하얀달 뜬대요. 어느 쪽 하늘에 떠야 됩니까? 동쪽 하늘에 뜨겠죠. 당연히 동쪽 하늘에. 밤 12시에 하얀달이 동쪽 하늘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 12시에 하얀달은 뜬다. 언제 남중합니까? 새벽 6시에 남중하네요. 언제 집니까? 태양이 남쪽 하늘에 보이는 낮 12시에 하얀달은 서쪽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면 태양이 뜬 뒤에는 관측할 수가 없잖아요. 요 패턴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상현달은 초저녁부터 한밤중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얀달은 한밤중에서부터 새벽까지 볼 수 있겠군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볼 수가 없는 시간대가 되고 있네요. 태양이 떠 있는데 뭐 다른 것들 볼 수 있겠습니까? 이쪽에는 관측 안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보니까 달이 뜨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달이 새벽 6시 떴는데 달이 낮 12시에 떴다가 이후에 저녁 6시 뜨네요. 달이 뜨는 시각이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달 뜨는 시각은 늦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달 뜨는 시각은 그게 꼭 뜨는 뿐만 아니라 남중하는 시각도 어떨까요? 남중하는 시각도 늦어지죠. 달 뜨는 뿐만 아니라 남중하는 결국엔 지는 시각도 늦어집니다.
얼마나 늦어집니까 하는데요. 대략 한 7일에 한 6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요. 대략 매일 약 50분 정도 늦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도 좌표를 보면 달의 적경이 증가되기 때문에 뜨는 시각, 남중시각, 지는 시각이 늦어진다.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더 가하게 됩니다. 아직 적도 좌표계, 적경 적유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요 패턴까지 정도만 기억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 달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행성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프린트를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지구과학 원책입니다. 페이지 146쪽과 172쪽. 146쪽에는 좌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147쪽에 달의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쇠페이드 책뿐만 아니라 그 책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46쪽과 172쪽의 프린트 책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알겠어요? 이쪽에 146, 172 적혀있죠? 볼까요? 오늘 새로 추가적으로 나눠준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지만 여기다가 나중에 뭘 그린다고요? 행성까지도 그릴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리겠습니다. 뭘 그리면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 싶네요. 누구를? 달을 말입니다. 달을. 그러면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면 이 정도가 반사해서 보이겠는데요. 이쪽은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실제로 볼 때는 오른쪽 눈썹 달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겠습니까? 초승달이죠. 음력 3, 4일께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썹달의 형태로 보입니다. 태양빛에 대해서 반사해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 눈썹달의 형태로 보이는 초승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초승을 한번 그려볼까 싶습니다. 언제요? 음력 3, 4일께쯤 말입니다. 초승달 오른쪽 눈썹달의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남반구에 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왼쪽 눈썹달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남반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보고 싶은 북반구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다면 초승달은 언제 뜨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뜨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요. 동쪽 하늘에 뭐가 걸려야 돼? 초승달이 걸려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쪽 보겠습니다. 태양이 동쪽 하늘에 걸려있는 새벽 6시에는 아직 저 초승달은 안 떴습니다. 아침 9시 정도 되니까 동쪽 하늘에 초승달이 보일 것 같네요. 동쪽 하늘에 초승달이. 예, 아침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쯤에 초승달이 뜹니다. 이해됐습니까? 초승달이 남중한 건 오후 한 3시 정도면 초승달이 남중합니다. 오후 3시경에 초승달이 남중합니다. 근데요, 여전히 태양이 떠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초승달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보는데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이제 막 지니까 남서쪽 하늘에 보입니다. 이후에 밤 9시 되면 서쪽 하늘로 집니다. 그리고 밤 9시 정도 되면 여기가 진다 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시간은 이때는 못 봐요.
여기만 관측 가능하네요. 이해됐습니까? 뜨는 시각이 늦어지고 남중 시각도 늦어지고 지는 시각도 늦어지고 관측 가능한 시간은 사귈 때는 못 봤는데 상일 때는 한 3시간 정도 볼 수 있네요. 물론 상현일 때는 한 6시간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승달을 봤잖아. 어느 쪽 하늘에서 본 거라고요? 남서쪽 하늘에서 본 거예요. 서쪽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뭐도 있을까? 여기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는 왼손 눈썹달의 형태로 보이는 금음달입니다. 음력 한 27일, 28일께쯤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금음달이 되는데요. 금음달은 왼쪽 눈썹달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음달이 뜬대요. 어느 쪽 하늘 떠야 되는데요? 동쪽 하늘 뜨겠죠. 동쪽 하늘에 뜹니다. 새벽 3시쯤에 동쪽 하늘에 금음달이 뜨겠습니다. 이후에 동쪽 하늘에 태양이 보일 때, 다시 말하면 새벽 6시에는 동쪽, 남쪽, 남동쪽 하늘에 보입니다. 언제 뜬대요? 새벽 3시 정도면 뜬대요. 아침 9시면 금음달이 남중하긴 하는데 아침 9시면 그때는 이미 태양이 떠 있어서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볼 수 있는 시각은 요 정도 뿐이겠네요. 해 뜬 뒤에 못 봐요. 하겠습니다. 물론 지는 거는 오후 3시 정도면 질 수 있겠군요. 역시 못 봐요.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승달이 좀 관측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해진 뒤에 바로 잠을 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승달을 보는 게 흔한 상황입니다. 그럼 금음달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네요. 아까 봐요. 금음달 뜨려면 새벽 3시나 돼야 떠요. 새벽 3시면 앵간한 사람들은 잡니다. 새벽 6시에 태양 뜨면서 이제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금음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나 새벽 늦게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 문학 작품에 보면은 금음달을 볼 때 시리다, 가슴 아프다 그런 말들이 좀 많이 그런 감정들이 많이 연계돼요. 왜 그럴까 하는데 결국에 금음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벽 늦게까지 고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출근한 사람들이 보는 달이 그때 그게 금음달이에요. 몸이 고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감정을 갖고 출근 또는 경우에 따라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런 달을 바라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보다는 신세 한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많이 실린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뭐 보름달이라든지 뭐 상해달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흔쾌히 밤늦게 뭐 저녁부터 시작해서 뭐 흥겹게 놀고 있는 시간 좀 뭐 그러지만 유흥을 즐기고 있는 시간대에 뜨고 보이는 게 뭐 상현달이라든지 보름달 그런 정도 되거든요. 또 그런 달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희망차다고 해야 될까? 즐겁다, 재밌다, 뭐 그런 유쾌하다 그런 감정들이 좀 실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선생님 여기 있는 달들은 그럼 뭔데요? 하겠어요. 여기에 있던 달들은 칠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뭐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상현보다는 좀 더 뚱뚱한, 하현보다는 좀 더 뚱뚱한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정리해 보세요.